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3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 이재명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요. 이 이재명 정부 사람들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조폭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잘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 가지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요. 또 괜히 건드려 가지고 시끄럽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은 인수위가 없습니다. 인수위가 없으니까 인수위와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냈죠. 바로 국정기획위원입니다. 국정기획위원장인 이한주 위원장이요. 출범 일주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도요. 전반적으로 정부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기자들을 앉혀놓고 윤석열 정부 때 아주 일을 못해가지고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하면서 질타를 한 겁니다. 업무 보고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권이 바뀐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보름이나 조금 지났을까요?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란 걸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에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려야 할 국정기획위가 오히려 부처들 군기 잡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 있던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하면서 김밥까지 먹어가면서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일을 해야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공약 이행 방안을 내놓으라고 연일 압박하는 것.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있는데 이재명에 대한 그 공약 이행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모순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부 특히 이재명이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 그리고 기획재정부 방통위 여기는 전부 지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개혁 방안을 제대로 내라라고 질타하는 모습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한주 위원장의 이 행동은 완장놀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있던 사람들 다 나가라. 이제 우리 차지다.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식의 압박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에 적폐청산 TF라고 해가지고 각 부처에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직전에 있던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주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국정기획위원장 발음도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국정기획위를 만들어가지고 내보내기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직권 남용의 일환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이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국정기획위에 있는 위원들까지 전부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리를 내놓으라라고 하면서 완장차게 하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장관 윽박 지르기 아니냐 업무 보고 전에 부처를 막론하고 계속 장관은 윽박 지르고 있는데 여기서의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장관들 왜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바로 김민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되어야만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장관 임명 제청을 통해 가지고 그 장관 임명을 받아서 청문회도 열고 그리고 청문회 통과도 한 다음에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 제청권을 갖고 있는 게 김민석인데 김민석을 파다 보니까 파도 의혹만 나오고 파도 괴담만 나오고 파도 불법행위 부정행위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잘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이런저런 곤란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한주 위원장이 대신해서 계속 이렇게 부처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군기 잡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요, 이 자리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괜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고 나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윤석열 정부 때 특히 계엄이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란과도 관계가 없고 자기들이 말하는 내란과도 관계가 없고 계엄과도 관계가 없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아요. 이진숙 방통위 등 알박기 인사. 내란 이후 53명 공공기관장에. 마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계엄 이후에 임명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제목을 잡아가지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느냐? 이진숙 나가라는 거죠. 그럼 왜 이진숙 나가라고 하느냐? 방송통신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통위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보내려고 그렇게나 애를 썼던 겁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부터도 탄핵하겠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원장 자리 누구 하나 제대로 임기 마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온다 하면 그 사람의 신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사부터 해가지고 계속 언론에 흘리고 겨우 청문회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탄핵한다 그러고 그렇게 탄핵 외쳐가지고 방통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체제가 아니라 부위원장 체제로 계속 진행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모진 청문회 무려 이틀이나 했습니다. 이틀이나 한 청문회를 뚫고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되자마자 KBS와 MBC 이사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면 이 업무의 연속성상 다른 사람을 이사로 임명해야 되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두고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으로 가게 됐죠. 자, 탄핵 심판으로 갔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하지 않아서 9명에서 6명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탄핵을 중지시키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러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통해가지고 6명으로도 심판받게 해달라. 그걸 받아들여서 심판해서 겨우겨우 돌아왔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알박기 인사입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알박기 인사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인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내란 이후 53명 공공기관장. 내란도 아니죠. 계엄이죠. 12월 3일 이후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 현황을 정의령 민주당 의원이 공개하면서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텅 비어있던 대행체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온 것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사는요. 계엄 전부터 준비되었던 인사입니다. 오히려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가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보면 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체부, 해양수산부 해서 쭉 여러 가지 이 주무부처별로 그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장들 다 그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인사 검증을 거쳐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알박기라고 하면서 계엄 이후에 있던 사람들이다. 다 내보내야 된다. 이거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와 또 이렇게 알박기라고 하면서 내보내기 위한 이게 사실상 말하면 적폐청산 TF 직권남용행위 다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 기억나시죠? 예전에 환경부 장관이 나가라고 해서 블랙리스트로 해가지고 직권남용 징역 2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점점점 더 수사할 겁니다. 자,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검찰청이죠. 검찰청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야당은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김용태 비대위가 무슨 개혁이니 사과니 해가면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지금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검찰청은 왜 폐지합니까? 자기들 수사 받아야 될 거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에서 두세 달 안에 검찰개혁 법안, 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가지고 늦어도 3개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검찰청을 없애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출범시킨다는 겁니다. 검찰청 대신에 중수청, 기소청을 신설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또 영장 청구만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나간 뉴스긴 하지만 수사관들, 그러니까 검사실에 가면 검사가 있고요, 수사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을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사관들이 많을수록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관들이 수사를 너무 많이 한다. 수사관도 너무 많다 해서 지금 수사관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 어떤 것? 중수청부터 시작해가지고 특검. 지금 여러분 특검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내란 특검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해서 최혜병 특검. 이 특검들이요. 왜 생겨났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것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3의 검사, 특별검사로 수사를 하자 해서 특검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검들은요. 기존에 있는 수사,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특검 관련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다 같이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특검이라는 건 새롭게 수사를 해가지고 새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재판에 들어가서 기소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검이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짓게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은 없애는 대신에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민주당 말을 잘 듣는 그런 특별검사로만 모아가지고 검찰하겠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거, 이 특별검사는 또 어떻게 보이느냐? 이 특별검사는요, 검찰청한테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잘못돼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청을 폐지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3개의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 이 특검에 나올 특검 검사들은 또 이 검찰청에서 파견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검사들로다가 이렇게 수사를 마음대로 진행하겠다. 이재명은 수사시키지 않겠다. 민주당은 수사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무죄다. 그냥 차라리 민주당은 무죄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게 더 쉬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내 정치 정말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겁니다. 이런 이재명을 뽑은 그 4050 그리고 전라도 몰표 정말 야속하기만 합니다.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그저 그냥 보수가 싫었습니까? TK가 싫었습니까? PK가 싫었습니까? 미래를 보고 투표했다면 절대 이재명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데 저는 다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제적으로는 지금 나토에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사실은 트럼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이야기가 있는데 트럼프를 못 만나다 보니까 안 간다는 것인데 안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서방 세계로부터 왕따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어떻게 침투를 합니까? 중국 사람들을 이쪽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그 자식들을 낳게 한 다음에 자식들이 나오면 많은 숫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 많은 숫자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투표해서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재명은 그냥 소비 쿠폰이나 나눠주면서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이나 받고 잘 사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검찰청 폐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양심이 있는,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이 고검장이
검찰청 이프로스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걸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도 지기현 판사 같은, 또 이 검찰에도 권순정 서울고검장 같은 이런 분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 1인 미디어로서 여러 가지 영향력,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 여기까지 가는 영향력이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권순정 서울고검장이요, 이 검찰개혁법,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이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사 기소 분리는 트로이의 목말을 들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수사 기소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형사사법 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검찰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수완박대를 비교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수완박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지금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면 이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자, 성범죄만 그럴까요? 사기는 어떻죠? 횡령은 어떻죠? 배임은 어떻죠? 이렇게 어려운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냥 무혐의 해버리면 더 이상 피해자들을 구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나서 경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검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돈을 받고 무혐의를 내리고, 그래서 여기에 부정부패, 비리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이번에 한 경찰청, 제가 알기로는 강남 쪽인데, 여기서 돈 얼마 주면은 내가 무혐의 한 번에 때릴게, 이렇게까지 해서 구속된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검수완박, 그야말로 부패 완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것을 더 분리한다고 하니 당연히 검수완박 때보다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경찰 수사 초반부터 관여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이 상호 견제 그리고 상호 보완을 통해서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할 수 있고 또 범죄자들의 범죄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검찰 조서 이제 아주 휴지 조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피의자 신분 조서를 받으면 법정에 가서 그거 부인합니다 하면 증인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 수법을 쓰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었죠.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부터 시작해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쭉 그렇게 증인을 불러댄 게 바로 이 검수완박 때문입니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청 가면 조사를 받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 조서를 무용지물로 만든 게 바로 문재인 검수완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혜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보고 있죠. 이재명이 보는데 판사들까지 도와주고 있죠. 어떤 판사들이요? 호남 출신, 전라도 출신의 판사들이 이재명을 봐주고 또 봐줬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대통령까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검장이 이런 얘기를 글에 썼습니다. 숱한 거짓말 끝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가 거꾸로 검찰을 비난하고 그런 일이 용인되는 사회에 밝은 미래가 있겠느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가 검찰을 비난하고 누굽니까? 이화영이죠. 또 있죠. 조국이죠. 좀 거슬러 올라가면 또 누가 있죠? 안명숙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김민석이 있죠. 김민석 본인이 유죄 받아놓고 김어준 방송 나와가지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 검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권순정 검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힘과 돈을 쥔 권력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고 가진 게 없더라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을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부서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면, 또 저희가 그것을 전해드린다면 저는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에 임명돼야 되는데 장관 임명 제청을 해야 되는데 김민석이 혹시라도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재명은 정면 돌파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도와준다는 것인데 사실 민주당에서 최대한 방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이재명과 당권 분리 이게 좀 맞물려 있습니다. 당 안에서 있는 중진들이 이재명한테 너는 너대로 해. 당은 당이야. 라고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고 그 대리전이 바로 박찬대와 정청래이기 때문에 박찬대는 이재명, 정청래는 김어준, 이해찬 이게 좀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은 박지원이 김민석을 향해서 너무 김민석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요. 좀 더 차분하게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김민석을 때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성호 의원도 김민석이가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게 좀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민석이 너무 거만해요. 얼핏 보니까 김민석한테 묻는 기자를 보고 이런 얘기들 하더군요. 너 어디 채널이야? 뭐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또 진솔하게 공손하게 그렇게 대응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이게 고압적으로 나온다. 이거 조금 문제야.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재명보다 중진인 사람들은 김민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지점이라면 주진우 위원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지점 김민석을 공격해서 낙마시켜서 장관 제청을 못하게 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서 레임덕으로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레임덕 시작이 됐습니다. 지지율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때가 기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뉴스 배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라이브도 여러분들 오늘 처음 찾아뵀는데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말도 꼬이고 했는데 매일 찾아보다 보면 또 열심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일 아침 10시에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뉴스로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